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소설 홍길동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홍길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대다수 학창 시절 국어 시간의 내용으로 홍길동전을 많이 읽었는데요. 이 홍길동전에 대해서 허균, 광해군 시절 인물이었던 허균이 쓴 소설 홍길동전을 많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홍길동이 소설로서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 홍길동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 허구의 인물이다 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홍길동은 실존 인물이 맞습니다. 오늘 그 실존 인물 홍길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홍길동은 소설로 쓰여진 시기는 광해군 시절 허균에 의해서 소설로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홍길동이란 실제 인물이 활동하게 된 시기는 바로 연산군 때의 일인데요. 이 연산군 때는 기본적으로 왕이 학정도 심했고 이 신하들이 정치도 농간을 많이 부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록에 나와 있는 홍길동은 농민무장대 두목, 그러니까 농민무장대의 대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면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홍길동을 강도, 도둑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 홍길동이 그동안 얘기에 대해서 과연 홍길동은 의적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길동은 기본적으로 이 옥장이라고 하죠. 옥정자와 홍대라는 허리띠를 두르면서 스스로를 첨지라고 칭호하면서 관청에 드나들었고 그 관청에서 재물을 빼앗은 걸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청을 습격한 것도 실제 있었던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홍길동이 의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훔친 것을 다른 사람 백성들에게 나눠줬던 이런 기록이 나와야 하지만 첨지를 행세해서 관청을 드나들고 관청을 습격한 일은 나와 있지만 홍길동이 이 습득한 재물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줬다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적인 자체는 허균이 쓴 소설 홍길동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홍길동은 여러 기록이나 실제적인 면모를 봤을 때 의적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당시 탐악이 심했던 왕이나 대신들, 이런 지방관들의 수탄을 못 이겨 형성된 것이 바로 농민무장대이기 때문에 100% 의적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탐악에 못 이겨 방랑했던 농민들을 무장해서 농민무장대를 이끌었던 것은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길동에 대한 대부분의 기록은 연산군 6년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산군 6년에 홍길동이 바로 조정에 의해, 그러니까 의군부에 의해 체포되어 의군부에 하옥되었고 거기에서 문초를 받았던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홍길동이 어떤 식의 문초 내용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홍길동과 관련돼서 또 한 명의 인물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엄귀손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엄귀손이라는 인물은 이 생각보다 높은 관직에, 그러니까 당상관까지 올랐던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었던 인물인데요. 실제로 군공이 있고 여러가지 좋은 공이 있어서 높은 관직까지 올라갔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엄귀손이 많은 대신들과 많은 사람들에 의해 홍길동의 무리로 점찍혀지면서 일종의 탄핵 비슷하게 당하게 되는데요. 이 엄기손에 대해서 당시 왕은 홍길동의 무리였던 엄기손이 어떻게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찬반이 많이 나눠졌었다고 해요. 엄기손은 실제 군공이 높았고 여러가지 공이 있기 때문에 높은 관직에 오른 것이지 홍길동에 의해서 높은 관직에 올랐거나 그거에 대한 위협에 의해서 높은 관직에 오른 것은 전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의 군공이나 여러가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의 재산 증식 그리고 여성 문제 또 여러가지 홍길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비롯 그 사람은 당상관으로서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관직을 사퇴 관직함이 마땅하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이 연산군 6년의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일찍이 양인 여자를 맞아들여서 생김새가 고우면 자신의 첩으로 삼고 미우면 종의 처로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양인을 강제로 천인을 만든 일 또한 많았습니다. 또한 본래는 노복과 재산이 없었는데 지금은 서울과 지방에 집을 사두고 곡식을 3, 4천석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토록 부유하게 된 것이 지극히 황당하오니 청컨대 강도와 서로 통한죄를 끝까지 국문하소서 라고 당시 상소문의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여성의 문제,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양인을 천민으로 많이 만들었던 사람이 홍길동과 같이 한패였다는 점, 그리고 홍길동이 드나들었던 여러 그 지방 고을 관하의 최말단 관리였던 권농이라는 관리가 있는데요. 이 관리들도 기본적으로 홍길동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눈을 감아줬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면 홍길동은 농민무장대의 지도자, 그러니까 대장 출신은 맞지만 이 같은 무리로 일컬어지는 엄기손의 이런 여러 가지 행적, 이런 사람들은 같은 무리로 맞아들였다는 점 등을 봤을 때 정의로운 도둑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농민무장대가 생기게 된 배경, 아까 얘기했듯이 당시 왕의 학정과 탐관우리들의 여러 가지 학정이 그 빌미가 되었기 때문에 이 농민무장대가 만들어진 것은 1차적인 원인은 이 왕과 지배층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를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로 인해서 농민무장대가 된 것은 맞지만 여러가지 그 같은 무리였던 엄기손의 행적이나 그리고 홍길동이 첨지를 칭하며 관청을 드나들었고 관청을 승격하여 재물을 습득한 점, 이런 점들은 팩트이고 이런 것들을 모아 가난한 사람들과 농민들에게 나누어졌다는 것은 어떠한 기록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은 팩트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권농들도 홍길동과 개인적으로 통했다는 이유로 많은 지방의 변방으로 쫓겨나게 되는데요. 이 의군부 위관이었던 한치영이 아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강도 홍길동이 옥정자와 홍대 차림으로 첨지를 자칭하며 대낮에 떼를 지어 무기를 가지고 권부에 드나들면서 기탄 없는 행동을 자행하였는데 그 권농이나 이정들과 유양소, 풍관들이 어찌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체포하여 고발하지 아니하였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을 모두 변방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정교하니 왕이 알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기본적으로 연산군 시대는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이지만 연산군이 초기부터 왕을 그렇게 못했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화로 점철된 연산군 시대가 굉장히 어두운 시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연산군 초기 행적의 치적은 굉장히 그래도 성군의 자질을 갖췄었던 그런 치적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농민무장대가 만들어졌던 시대적 배경을 전부 다 옹호하는 그런 기록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 오늘 홍길동이 실존 인물이고 홍길동은 농민무장대 지도자이지만 의적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사실들을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연산군 시절에 실제 있었던 홍길동을 허균이 과연 이 사람을 실존 인물로 해서 홍길동전을 만들었는지, 왜냐면 굉장히 홍길동전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다르죠. 허균이 썼던 홍길동전에 대해서는 그가 첩의 자식이었고 그러므로 해서 호부호영을 하지 못했고 이런 여러 가지 위협이 닥치자 홍판서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농민무장대의 지도자가 되어 관할을 습격하면서 빈민층들을 도와주고 나중에 병조판서에 제수되지만 그 길로 나와 율도국을 건설했던 뭐 여러가지 이런 소설 홍길동전과 실제 홍길동의 행적에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이름만 차용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영구의 고리에 대해서는 하나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허균은 기본적으로 당시 그 서자들, 그러니까
첩의 자식들과 굉장히 교우가 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격상이나 이들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홍길동이 관청을 습격하고 관청의 재물을 빼앗았다는 점, 이 점을 허균은 이 기록을 통해 홍길동을 당시 양반제의 모순이나 이 관료제의 모순에 대항할 수 있는 인물로 모색을 했고, 그 대안으로의 홍길동전을 집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옛날에 서프라이즈에 나와서 한때 뭐 약간 논쟁이 됐던 얘기인데, 일본 15세기에 활동했던 그 도적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오아케야 카하치라는 그 야에야마 제도 이시카키 섬에 그 오하마 마을을 근거지로 한 15세기 말에 일본의 도적이 아니라 호족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칭이 홍가와라, 그 다음에 보타케카와 호리카와하라, 이 타모츠무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홍가와라라는 이름 때문에 당시 이 이에야마 제도에는 이시카키 섬이 소설 홍길동전에 나왔던 그 변방에 있던 섬나라, 즉 율도국이고, 이 홍가와라라는 인물이 실제 홍길동의 실존 인물이며, 이 사람이 조선에서 활동했던 15세기 도적 홍길동과 동일 인물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로만 끝나게 된 계기는 바로 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홍길동에 관련된 기록 때문입니다. 홍길동이 연산군 때에 붙잡혀 문초를 당한 기록, 그 다음에 하옥을 당한 기록은 남아있지만, 그가 탈옥을 해서 뭐 변방으로 가 율도국을 건설했다는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현재 역사학계나 여러가지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여지진 않고요. 그냥 일종의 하나의 역사적인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늘 이야기 좀 재밌게 소설 홍길동의 실존 인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것은 한국사 인물사전 그 도적 시리즈, 도적이라고 하기니까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이 실존 인물 도적 시리즈로 그 첫 번째 시간이 바로 홍길동이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예전에 드라마나 뭐 소설로도 유명했던 임꺽정도 실존했던 인물임을 다들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또 드라마로 유호성님이 연기했었던 그 장길산 이란 드라마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임꺽정과 장길산 모두 실존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꺽정과 장길산 이 두 인물에 대해서는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편을 나눠서 또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홍길동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좀 약간 그동안 제가 좀 약간 무거운 이야기 위주로 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 한국사 인물사전 3주 정도의 동안은 좀 약간 가벼운 이야기, 하지만 좀 여러분들이 흥미있어 할 만한 이야기 주제를 생각하다가 이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한 14분 정도 영상이 되겠네요. 오늘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셔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